이번 영상에서는 파일 시스템 생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생성의 개요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절차대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든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파일 시스템 생성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이제 새로운 그 하드디스크를 새롭게 추가 장착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처음에 슬래시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그 두 개의 파티션을 분할했고요. 제가 뒷부분을 이렇게 남겨달라고 부탁해서 아마 뒷부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공간을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을 생성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그 리눅스에서는 모든 장치를 파일로해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어. 첫 번째 디스크가 DV의 SDA입니다. 자, 근데 꽉 찼어요. 저희가 슬러시하고 수압하고 개념 없이 나눴더니 그 슬래시 영역이 꽉 찼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때문에 꽉 찼냐면 이제 사용자들이 막 늘어나면서 홈 영역 때문에 꽉 찼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그 할당을 해서 공간을 할당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뭐 디스크를 새로 사셔야겠죠. 그래서 디스크 사시면 바로 이제 케이블 연결해서 전원을 켜시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 인식되는 디스크는 당연히 DV의 두 번째 디스크는 이제 SDB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은 여기 나온 대로 F디스크 -L 하면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작업이냐면, 이제 그 영역을 이제 홈이 있으니까 홈2로 사용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홈2.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이제 홈2 밑에 사용자로, 홈2 밑으로 가게끔,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새로운 디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 버추얼박스를 쓰게 되면, 그 버추얼박스 메뉴에서 하드디스크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가상을 쓰는 그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자, 근데 좀 그렇게 하면 또 번거롭고, 공교롭게 저희는 뒷부분이 좀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홈2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은 뭐 SDB1 새로운 디스크를 껴서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이게 뭐 500기가짜리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파일 시스템 그 파티션을 분할하게 되면 이제 전체를 다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DV에 SDB1이 되는 거고요. SDB1이 홈2가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여기가 1번 지금 2번 SDA 1번, 2번이 생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을 3번을 다 할당을 해서 홈2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고 제가 실습을 통해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라든지 명령어, 주요 명령어만 이렇게 쭉 정리해 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 이제 또 뒤에를 다 비워놓으셨죠? 그래서 장치가 인식된 여부는 이제 F디스크 마이너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 처음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30기가이기 때문에 요거 이 부분 30.2기가로 보고, 이건 뭐 용량이 다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장치 파일명이 div SDA로 잡혔다는 거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로 환산하면 이 정도라고 나오고, 헤드, 섹터, 그 다음에 실린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fdisk라는 명령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파티션 분할 명령어입니다. 최근에 파티드라는 것도 쓰긴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fdisk는 그 파티션을 분할할 때의 메가바이트도 아니고요, 뭐 킬로바이트도 아니고 기준이 뭐냐면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그러니까 우리는 30기가짜리 하드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fdisk 상에는 3916 실린더의 디스크다 이렇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을이라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달러를 쓴다고요. 근데 지금 요즘 시가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달러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1200원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원화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원화가 메가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F디스크에는 실린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 밑에 이제 그 파티션 분할 상태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이게 뭐 30.2기가다, 30기가로 할게요. 30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F디스크에서는 이거를 1번서부터 3916번까지의 이제 번호로 관리한다라고, 영역으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첫 번째 첫 번째 파티션 분할하면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1번서부터, 요만큼, 예를 들어 3188번까지가 첫 번째 영역을 할당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88번서부터
3449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할당됐다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3449번서부터 3916번까지 비어있는 뒤에 영역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F디스크는 실린더 넘버로 운영체제에서 뭐 실린더를 배울지 모르겠는데 실린더 넘버로 제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F디스크 마이너스에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면 뒤에 이제 DV, SDB라고 잡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할당하면 되고 저희는 이 뒷부분, 남아있는 이 부분을 한번 할당을 해서 홈2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장치에다 파티션을 새로 생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F디스크 하시고요. 자, 원래는 새로운 디스크는 DV, SDB가 되겠죠.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이제 A로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워닝이라고 뜨고요.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명령을 치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F디스크는 F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명령을 따로 써야 되는데, 어떤 명령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M4 help라고 되어 있죠. M키를 누르면 도움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이제 커맨드 액션이라고 해서 A서부터 쭉 해서 X까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책에 나오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건 일단 P입니다. 주요 명령만 정리해두면 P가 print the partition table이죠. P 누르시면 현재 할당된 상태를 보이죠. 아까 F디스크 -LS일 때의 결과가 P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새로 생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명령어 보면 N 보이시죠? add a new partition이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 파티션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네, N을 누르시면 됩니다. N. 자, 그러면 익스텐드로 할 거냐, 프라이머리를 할 거냐고 나오죠. 지금 저희가 1, 2번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1번하고 2번이 할당된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뭐 4개 이상을 할당하겠다 그럼 익스텐드로 3번을 익스텐드 선언한 다음에 이제 5, 6, 7 논리 파티션을 할당하면 되는데 저희는 하나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그냥 프라이머리 파티션으로 P 누르시면 되고요. 번호는 뭐 1번, 2번이 지금 사용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3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퍼스트 실린더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고요. 지금 이 범위가 사용 가능한 범위입니다. 즉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요, 1실린더가 약 80만 바이트 정도 됩니다. 혹시 뭐 수치를 계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실린더가 80만 바이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 범위, 지금 실린더 넘버로 기준하면 지금 3449번까지 쓸 수 있고요. 쓰고 있고요. 3449번서부터 3916번은 그 범위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친절하게 첫 번째 실린더를 입력을 하라는 건데 디폴트가 지금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주소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using default value하고 3449번이라고 보이시죠? 네, 첫 번째 사용 가능한 실린더 주소가 선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스터 실린더를 하라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실린더 하든지, 플러스 사이즈하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기가바이트 단위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실린더 넘버를 하겠다 그러면 뭐 3551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저희는 뭐 실린더 넘버를 하실 필요 없고 사이즈 하시면 돼요. 사이즈 하시고 만약에 뭐 10기가를 하겠다 그러면 10기가 용량이 남아있진 않지만 플러스 10기가 이렇게 10기가라고 엔터를 치시면 10기가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알아서 그 해당 10기가에 해당하는 만큼의 실린더 넘버가 계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남은 공간을 다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디폴트가 맨 마지막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P 해보면 3449부터 맨 마지막 실린더 넘버 3916까지 다 할당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럼 다시 M을 눌러볼게요. 만약에 잘못 나눴다 그러면요. 일단 D 누르시면 돼요. D하고 3번 누르시면. D 하면 delete partition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지워볼게요. 잘못 나눴어. 예를 들어. 피해볼게요. 잘못 나눴다. 그러면 D 누르시고요. 바로 나옵니다. 여기 1, 2번 지우시면 안 됩니다. 3번하고 P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다시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N 누르고요. 그 다음에 primary partition. 그 다음에 3번. 자, 그 다음에 퍼스트 실린더, 그냥 엔터 치면 된다고 했죠. 라스트 실린더, 플러스하고 이제 용량 하셔도 되는데, 저희 끝까지 다 쓸 거다. 그러면 엔터 치시면 되죠. 자, P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 아까 했던 예제랑 똑같이 3449번서부터 3916번까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자, 다시 M 눌러볼게요. 그럼 저장하고 빠져나오셔야 되죠. 저장하고 빠져나오는 게 더블입니다. Write table to disk and next죠. 즉, 디스크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요. 빠져나온다는 거. 만약에 나는
저장하지 않고 끝나겠다 그러면 처음 다시 하겠다. 그럼 Q 누르시면 돼요. 퀴트인데 without saving changes입니다. 즉 변경된 내용을 저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누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fdisk -l 했을 때는 지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생성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메시지 한번 봐보세요. 이 부분 보시면 the kernel still use the old table이죠. 즉 예전 테이블 그대로 반영됐다는 거고요. 새로운 테이블이 적용되려면 next 리부트죠. 리부트에서 다음번부터 사용하든지 아니면 파트 프로브라든지 kpartd x를 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대로 이대로 진행했다는 나중에 재부팅 데이터 어차피 저장된 데이터 날아가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는요 현재 커널이 어떤 파티션 상태로 인지하고 있나라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이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뭐 파티션 관련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cat 프로시미트 파티션스라는 파일입니다. 여기 보면 프로시미트 파티션스는 현재 커널이 인지하고 있는 파티션의 상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나오는 거는 3번까지 있는데 인식하는 건 2번까지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재부팅 하셔야 됩니다. 예, 재부팅. 그래서 이렇게 리부트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파트 프로브라는 명령어도 버전에 따라 되긴 하는데 재부팅 하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래도 정리 한번 재부팅 되는 동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새로운 디스크를 장착했다든지 지금처럼 남아있는 공간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디스크 여부, 인식 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fdisk -l 하세요. 네, 그래서 인식되는지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처럼 f디스크를 이용해서 파티션 분할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디스크를 뭐 반반 나눈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통으로 다 쓴다든지 지금처럼 네, 기존의 남방의 디스크 뒷부분을 쓴다든지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포맷입니다. 포맷이 이제 파일 시스템 생성하는 거죠. 일정한 크기를 나누고 앞에 보는 뭐 슈퍼블록도 만들고 이런 그런 아이노드 테이블도 만들고 이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눅스에서는 이제 mkfs라는 명령을 쓰고요. 유닉스 계열을 쓰던 명령 또는 이제 mkf 점 명령어 씁니다. 자, 그래서 포맷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용하려는 디렉토리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홈2로 한다고 했습니다. 홈2. 그래서 mkdir 명령으로 이제 홈2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운트는요. 영어로 이제 마운트는 이제 장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새로운 디바이스는 DV에 그죠? DV에 SDA 3번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디스크인 경우에는 DV SDB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장치가 홈2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장착하는 명령이 마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운트로 이 장치를 이 디렉토리로 연결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부팅하면 리눅스는요 명령행에서 내린 그 쉘의 상황에서 내린 명령어는 딱 그때뿐입니다. 재부팅하면 다 초기화가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DV의 지금 새로 형성한 DV의 SDA 3번이 홈2로 연결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눅스는 특정한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자동으로 마운트를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네, 등록해야 할 파일이 etc-fstab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등록을 해야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홈2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여기 등록 안 하고 재부팅 해버린다 그러면 사용자들 난리 날 겁니다. 자기 홈 디렉토리 접근 못한다고 난리 날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절차대로 한 번에 부팅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루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CentOS입니다. 저는요. 네, 시간이 걸리는군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fdisk -l 해보죠. fdisk -l 잘 인식이 됐는지 fdisk -l 하시면 잘 인식이 되어 있죠. 3번. 그 다음에 cat 프로시미트 파티션스도 이렇게 3번까지 다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뭐 한다? 포맷합니다. 포맷은 뭐 mkfs 점결 명령이 있는데 유닉스서부터 쓰던 그 명령이 이제 mkfs입니다. make file system 약자, 즉 파일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를 씁니다. t는 파일 시스템 타입. 유닉스가 뭐 ext2, t3, t4 현재는 또 xfs라 CentOS 7 이후에는 xfs라는 걸 쓰거든요. 6에서는 지금 ext4를 쓰기 때문에 ext4라고 지정하시고 이제 장치명만 적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DV의 SDA 3번이죠. 3번 이렇게 엔터를 치면 ext4 타입으로 이제 포맷이 쫙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다? 자, 홈2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홈2.
자, 그러면 이제 mkdir 홈2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홈만 있잖아요. mkdir 홈2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마운트 장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마운트 -t ext4. 그 사용법은요, 마운트하고 -t 파일 시스템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명 dv에 sda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홈2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확인, 마운트라는 명령을 하시면 장착된 장치들 보이죠? 다른 건 무시하셔도 되고, ext4라고 되어 있는 건 보시면 돼요. div sd1이 슬러시, 이거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iv sda 3번이 홈2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또는 이제 df-h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h 해보시면 마운트된 게 보이죠?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남아있는 공간이 약 3.5기가 정도 남아있었나봐요. 제 거 시스템 기준으로는. 지금 홈2로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재부팅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이거 재부팅하면 자동으로 마운트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등록하는 파일이 etc 밑에 fs 탭이에요. etc vi 하시고 etc 밑에 이제 fs 탭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 6개의 필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O 누르시고요. 이것도 파일 뒤에 나올 때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장치명이에요. 이렇게 DV에 SDA 3번 하시고 탭을 이동하세요. 탭.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장치명이고요. 지금 UI도 썼는데 이따 UI로 바꾸는 영상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div SDA 3번이라고 하시고요. 이게 첫 번째 필드가 장치명, 탭을 이동한 두 번째 필드가 mount r 디렉토리, home to 탭.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ext4 탭 하시고 디폴트도 역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영영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덤프 백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파일 시스템 체크할 건지인데 일단 이 필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WQ 이렇게 저장하시면 다시요. 자, cat etc 밑에 fs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등록을 했잖아요. 자, 그럼 재부팅하면 자동으로 홈2로 마운트가 됩니다. 홈2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냐? 지금 이제 그 사용자가 유저헤드 해도 기본적으로 홈으로 가잖아요. 추가적으로 바꿔야 될 게 뭐냐면 cat etc 밑에 디폴트 밑에 유저헤드 보시면 여기에 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디렉토리 홈2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용자를 추가하면 앞으로는 홈2 밑으로 가겠다고 지금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유저헤드 하면 그 사용자들은 홈2로 갑니다. 뭐 저희는 지금 하진 않지만 나중에 필드에 나가셔서 이제 관리자를 하시거나 엔지니어 하시면 이 부분도 바꿔야 된다는 거 VI 편집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기본적인 이제 파일 시스템 생성을 해서 연기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쭉 한번 해보죠. 네, 빠르게. 자, 일단 fdisk 지금 했죠? 파티션을 확인하고 추가 삭제하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건 반드시 설정에 재부팅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뭐 -L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명령에서 fdisk -L 하면 특히 이제 파티 테이블 정보를 출력한다 했는데 인식된 장치도 fdisk -L을 보이기 때문에 fdisk -L 옵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로 제가 넣었죠. fdisk -L. 그 다음에 생성을 할 때는 fdisk하고 장치명. 크게 출력하는 것은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했었죠. fdisk하고 div stda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커맨드가 나오는데 커맨드 확인은 m 처음에 이제 m키를 누르면 이제 명령 쓰시면 되고 주요 명령 여기 있는 걸 일단 아시는 게 좋아요. 아까 했었죠. p는 이제 디스크 정보를 출력하는 거고 fdisk -l하고 동일하고요. 삭제할 때는 D하고 넘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N이 add or new partition 말씀드렸죠.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T가 속성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T 누르면 몇 번 할 거냐고 나올 겁니다. 아까 그 삭제하는 건 좀 유사해요. 3번 선택하고 이제 코드 넣으라고 나오는데 코드도 모르면 이제 거기에 커맨드 누르시면 보입니다. 관리 리눅스 자격증 시험에서 가끔 물어봐요. 기본 코드가 82번이 수압이고요. 83번 그 다음에 LVM 레이드도 실무에서는 이제 뭘 구성할 때는 파티션 속성을 변경하거든요. 물론 뭐 안 변경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변경하는 걸 권장합니다. T가 가끔 이제 리눅스 마스터 1급에서는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에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아까 말씀드렸죠.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고 종료한다. Q는 변경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겁니다. 다시 하고 싶으실 때 Q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nkfs 했었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유닉스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뭐 리눅스에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법은 mkfs-t 파일 시스템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mkfs 장치만 해도 되는데 그냥 mkfs를 하시게 되면 ext2 리눅스 초기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이 되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mkfs-t 한 다음에 파일 시스템 타입
그죠? fs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뭐 자주 하시면 뭐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MKFS-T DVHDB1 옛날 거죠. EXT2란다는 것은 물론 이거 생략해도 기본 그냥 MKFS 장치명 화면 EXT2로 그 포맷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했던 예제가 이거죠. MKFS-T EXT4 DVSD-B1 물론 저희는 A3로 했습니다. DVSD A3로 했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XFS 작으면 XFS라고 주시면 돼요. CentOS 7은 XFS이기 때문에 XFS라고만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업데이트한 명령 MK2FS인데요. 근데 크게 뭐 이거 똑같은 명령입니다. E2FS가 사실은 MKFS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 명령이 실행됩니다. 좀 약간 버전업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MKFS가 유닉스 계열 명령어거든요. 근데 리눅스는 그 대중화되기 시작한 버전 기준으로 하면 EXT2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MKFS 사이에 EXT2의 의미를 E2라는 걸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것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MK2FS 하면 이름 자체가 MK2FS이기 때문에 EXT2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EXT3를 하기 위해서 썼던 옵션이 -J예요. 저널링. EXT3부터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자동으로 이렇게 그 파일 시스템 만약에 시스템이 갑자기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 체크해서 복구 가능한 것들은 복구해주는 그런 기능이 저널링 파일 시스템인데 이 -j를 주시면 EXT3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그냥 이거 j 잘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MK2 -t 한 다음에 MKFS 명령처럼 뭐 EXT2, EXT3, 뭐 XFS 이렇게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랑 그 다음에 레이드 관련 타입을 지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시면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는 이제 아이노드 크기를 지정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4K거든요. 4K. 자, 근데 뭐 1메가라든지 4메가라든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큰 파일인 경우는 뭐 이렇게 -t로 한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량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사용량. MK2FS-J하고 DVSD 비환하게 되면 J가 저널링이죠. 저널링이 시작된 게 T3이기 때문에 이 예제로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파일 시스템이 EXT3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T4로 하시겠다고 -t 주시면 되고 또는 XFS 주겠다고 -t XFS라고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이드 관련된 어떤 이제 건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두 개 예제는 나중에 혹시 뭐 레이드를 쓰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사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MKFS 점 계열 명령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MKFS 점하고 ET4 또는 MKFS 점 XFS 해서 그냥 포맷 하시면 돼요. 리눅스는 최근에 이제 이런 명령어도 좀 더 편리하게 한 명령어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요. 마운트는 뭐, 오르다는 뜻도 있죠. 산이 마운트라는 뜻, 마운틴이거든요. AIN이 붙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장치하다, 탑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리눅스는 최상위 디렉토리, 모든 어떤 이제 접근되는 디렉토리든 최상위 밑에, 슬래시 밑에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나온 대로 내가 뭐, C드롬 드라이버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겠다. 뭐, USB라든지, 아니면 다른 디스크,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확인하겠다. 뭐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윈도우에서는 이제 드라이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치를 띄우면 뭐 D 드라이버, E 드라이버, F 드라이버 뭐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드라이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은 드라이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모든 장치를 루트 밑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걸 연결한 디렉토리가 이제 뭐 MNT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미디아라든지 이런 디렉토리 세상이 밑에요. 제공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런 장치들을 여기로 연결시키라는 명령이 마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운트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마운트 하시고요. 네. -t하고 파일 시스템 타입, fs 타입만 쓸게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장치명, DV의 SDB1이라든지 지금 저 A3든지 그 다음에 연결할 디렉토리입니다. 연결할 디렉토리인데 그냥 디렉토리라고 쓸게요. 자, 네. 그러면 이런 타입을 갖는 이 장치를 이쪽 디렉토리로 장착하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션은 네, 일단은 외우셔야 할 게 fs 할 때 마이너스 t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A나 O는 네,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요 파일 시스템 유형에서 아셔야 될 건 이제 리눅스가 이제 쓰는 게 이제 T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XFS까지 아시면 되고요. 자, 윈도우는 이제 NTFS 마운트 됩니다. 근데 이거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패키지 하나 까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S소스가 윈도우 타입인 파일 얼로케이션 타입을 16, 32, 그 다음에 NTFS 정도 하시면 돼요. FAT가 윈도우 98, 윈도우 95, OSR2 버전서부터 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CD롬 IS966, NSMBFS는 잘 안 쓰고 지금 CIFS 쓰거나 그 다음에 NFS 쓰거든요. 그 다음에 CD롬은 이제 ISO9660 하시면 돼요. CD롬 DV 다 되고요. 그 다음에 UDF가 원래 DVD 파일 양식인데 IS9660 하셔도 마운트는 됩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 나오는데요. 요거는 네, 뭐 읽기 전용이냐, 뭐 읽기 쓰기가 되게끔 하냐, 뭐 리마운트 다시 마운트 하는 거냐. 루프백은 이제 ISO 파일 이미지 할 때, 그러니까 IS 이미지 파일 마운트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노액 타임 뭐 이런 옵션들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바나 이렇게 패스워드를 지정한 어떤 이제 파티션 마운트 할 때는 유저 패스워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CL. 지금은 뭐 현재 버전에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해서 파일의 접근 권한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았던 허가권, 소유권 이외에 그거의 약점 또 보완한 게 ACL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장치명 아셔야 되겠죠? 프로핀, 뭐 지금 프로핀 잘 안 쓰기 때문에 예전에는 FD형, FD라고. 그 다음에 C드롬 같은 경우는 DV C드롬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DV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SRJ로 이렇게 그 다음에 C드롬은 위치에 따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DV C드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장치 파일명은 네, 그 파티션에서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량 일단 마운트하게 되면 현재 마운트된 목록 보여주죠. 근데 다 이런 뭐 가상 파일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고요. ext4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봐볼게요. 마운트 마이너스 t ext4 마이너스 R로죠. 이 DVSD B1을 MNT로 장착 연결을 하는데 읽기 전용하라는 거죠. 파일 시스템 타입은 ext4인 걸. 읽기 전용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된 거라고 마이너스 5R로 이 부분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리마운트 홈은 홈을 다시 리마운트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려면 네, ETC 밑에 FS 탭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FS 탭. 자, 그 다음에 이제 C드롬 마운트 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루트 밑에 ISO 파일 지금 그걸 다운받아 놨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걸 깔려고 그래.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 되면 유무로 패키지 깔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 차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IS 파일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뭐 USB 있는 거나 뭐 복사해서 넣으신 다음에 옵션 보세요. 만약 TIS 하고 마이너스 5 읽기 전용이고 루프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CD롬 IS 파일의 내용이 미디어로 마운트가 되고 LS 미디어 하면 ISO 파일에 있는 내용이 보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삼바의 마운트한 예제 보이죠? 삼바. 이렇게 삼바는 이제 이렇게. 삼바는 안 해보셨기 때문에 예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액세스 타임 같은 거 갱신하지 않는 예제도 있고, 라벨. 라벨은 ETC 밑에 FS 탭 뒤에 설명 나오거든요. 그때 또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왜 라벨이 등장됐는지.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UUID 쓰기 때문에 라벨은 잘 안 씁니다. 레이블 관련된 건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유마운트요. 마운트된 거를 이제 끊는, 해제시키는 명령이 유마운트입니다. 특히 이제 C드롬이나 DVD는 한번 마운트를 시키잖아요. 이젝트 버튼 앞에 C드롬이 마운트 된 상태에서 열기 버튼 눌러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마운트 하셔야 돼요. 유마운트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USB 같은 거 그냥 뽑을 수가 있잖아요. 언마운트, 이거 보통 유마운트가 언마운트의 약자거든요. 유마운트 안 하시면 네, 데이터 날아가는, 즉 복사가 되기 전에 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비동기 처리하거든요. 비동기 처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USB 복사 1기가짜리 복사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프롬프트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프롬프트 나와서 끝난 줄 알고 뽑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쓰기가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마운트 하셔야 되는 거, 그래야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자, 언마운트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운트된 디렉터를 찍든지 장치명을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홈2가 되어 있잖아요. 한번 해보죠. 지금
마운트 해보고 뭐 df-h 하면 지금 홈2가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 그만 여기 연결 끊겠다 그러면 u마운트 하시고요. 홈2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dv에 sda 3번 엔터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홈2하고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홈2 한번 엔터 쳐보죠. 그럼 df-h 하면 없어졌죠? 마운트 된 게 안 보이시죠? 마운트해도 맨 밑에 깔려 있었는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onMount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젝트 하셔도 돼요. 이젝트 하시고 대신에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계시면 안 됩니다. C드론이 만약에 미디어로 있는데 미디어 최상위 밑에 미디어 디렉토리 연결시켜 놨는데 CD 미디어로 들어간 상태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디렉토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젝트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이젝트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트레이가 열리는, 이젝트가 꺼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트레이가 열려요. 앞에 씩하고 열리죠. 장치명 찍으셔도 되고, 연결한 디렉토리 찍으셔도, 이젝트 명령이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젝트만, 보통 이 C드럼 DV는 지금 잘 장착을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젝트만 하셔도 트레이는 열린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